변동성이란 뭔가요?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정도죠. 자, 편차. 지금 이렇게 변수는 용어가 이제 약간 잘못돼서, 변수라는 용어는 y 이꼴 ax 플러스 b라는 함수에서 이 y하고 x가 변수예요. 변수는 변하는 숫자인데 편차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변하는 정도, 편차고, 확실성은 그게 예측이 되느냐, 예측되지 않느냐예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아도 확실한 변동성은 괜찮죠. 문제가 되는 건 불확실한 변동성인 거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그 변동성이 중요한 거는 하나의 변동성이 또 다른 변동성을 낳는다. 변동성이란 무엇인가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의 변동성이 또 다른 변동성을 낳는다. 그 챕터 마지막 장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변동성에 반응하는 과정에 또 다른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여러 층으로 구성된 변동성을 상대해야만 한다. 변동성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준다. 그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달라요? 투자 내지는 투기 활동을 두고 저게 투자냐 투기냐 그거를 딱 잘라서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당연히 쉽진 않은데 중요한 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느냐,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행동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평가 기준인 거죠. 어쨌든 투자든 투기든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건데, 변동성이 불확실한 상황일 때는 이게 우리한테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좋은 방향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면 투자인 거고, 그게 감내할 수 없을 때 투기인 거고, 뭐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감내할 수 있다고 손 치더라도 그 감내하는 규모가 너무 크면 그러면 또 투기가 되는 거죠. 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업 활동에서의 투기는 생존과 운명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 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의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개인적으로도 투기는 피해야 되지만 기업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 벌써 우리 몇 명이야? 개인이 투기를 잘못하면 1명 내지는 가족 4명이지만 우리 회사가 투기를 잘못하면 대부분의 직원들, 그 직원들에 딸린 가족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더더욱 리스크 테이킹 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 책에서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해서 뭐이기 위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라는 무모한 도전과 투기를 조장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죠? 하이 리턴 얻으려면 하이 리스크는 당연한 거야. 가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이 리스크엔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므로 그 위험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된다. 하이 리턴인 일에는 하이 리스크가 따르니 그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수익을 얻기 위해 고위험을 감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성공할 때만이 고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불나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맨 마지막 챕터 위에 보면 모든 변동성의 관리는 결과값의 평균과 기대치를 일치시키는 정확도의 향상과 결과값의 산포도를 줄여 일관성을 높이는 정밀도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만약 정확도와 정밀도의 향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동성을 수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확대가 필수다.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서 3가지라는 거죠.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거,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거. 자, 그래서 그 DBR이나 TOC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정확도와 정밀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쉽지 않아요. 뭐 사격이나 뭐 야구나 뭐 이런 걸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비즈니스에서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 TOC나 DBR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흐름을 빠르게 하라는 거거든요. 빠르게. 고객 주문이 플럭추에이션이나 이렇게 오잖아요. 정확도와 정밀도를 향상시킨다는 거는 평균을 대략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하고 요 분산 3%를 계산을 해서 비축 버퍼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놓으면 계속 대응이 되겠죠. 정확도와 정밀도.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TOC나 린에서 얘기하는 건 흐름을 빠르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흐름을 빠르게 하라. 자, 정확도와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축 버퍼를 늘리는 거. 흐름을 빠르게 하라는 건 그래서 대응 능력을 기르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평균보다 발주가 많아? 빠르게 대응해서 그냥 하루에 다 생산을 해버리라는 얘기예요. TOC나 린, 도요타 생산 방식의 핵심은 이거예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빠르게. 미리 안 만들어놔. 주문이 오면 그때부터 만들어. 많이 와도 빨리 만들고 적게 오면 그때는 좀 쉬는 거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변동성이 있으면 정확도하고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거는 당연한 거고, 대응 능력을 기르는 게 오히려 어렵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 정도로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